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미국이 이제 공군,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육군만으로도 북한의 방공망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자, 어떤 무기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터키가 지금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무기도 팔 수 없는데 무기를 대박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제재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자체 개발 무인 공격기 바이락타르 TB2의 해외 수출 시장 돌풍이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폴란드가 구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의 주력 무인 공격기자 터키 항모 아나돌루의 함재기로 낙점된 자체 개발 무인기 바이락타르 TB2가 폴란드에 수출된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5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마리우시 브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의 현지 라디오 방송 출연 발언을 인용해서 폴란드 공군이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 24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당초 정찰기로 설계되었지만 무장 능력을 추가로 부여해서 무인 공격기로 사용되는 다목적 무인기인데요. 사용되는 엔진과 전자광학 센서 등 핵심 부품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터키 제재로 인해 생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은 기체와 엔진을 각각 따로 수입해 결합하는 형태로 바이락타르 TB2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무인기가 시리아와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등 최근의 실전에서 러시아제 판치르 방공 시스템 등을 가볍게 제압하는 등 성능을 입증한 배경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락타르 TB2는 터키 공군과 육군, 해군이 140대 이상을 도입 중이고 카타르 6대, 우크라이나 48대, 모로코 13대, 그리고 리비아와 아제르바이잔, 북키프라스, 폴란드가 도입 중이거나 주문을 확정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세르비아와 헝가리,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소말리아 등도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이 무인기의 운영 국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거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미국의 군사동맹이죠. 터키는 나토의 일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동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갑자기 급친해져가지고 이 터키의 대통령께서 이 쿠데타를 당할 뻔했어요. 그 쿠데타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인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이때부터 터키하고 정말 이 러시아하고 찰떡궁합을 얼마간 과시를 했고 그 사이에 터키는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은 F-35나 미국의 F-16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만든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터키는 미국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하고자 하는 F-16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주력 전투기가 될 F-35의 공동개발국이죠. 그래서 F-35를 대량으로 도입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나라였는데 아니 터키가 S-400을 도입하면 이 레이더로 F-16과 또 이 F-35를 비춰보면 이게 그냥 정보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터키가 지금 러시아에 그 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스톱, 니들한테는 무기 안 판다, F-35 안 판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아예 아무 무기도 안 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자체 개발한 이 바이락타르 TB2라고 하는 이 사진의 이 무인기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아주 싸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엔진이 캐나다제 상용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 이런 센서류가 미국제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센서류 안 팔아, 니들한테 무기 안 팔아. 캐나다도 이제 미국에게 압력을 받아서 우리도 안 팔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가 13대를 도입한 모로코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게 모로코는 제재받는 나라가 아니니까 캐나다에게 그 엔진 우리 상용으로 쓰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어쨌든 엔진 좀 주세요 해서 사오고 미국에게 그 센서 좀 주세요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체하고 결합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크라이나도 저거 괜찮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6대 도입한 상태, 즉 42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톱이 됐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우리처럼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해서 쫙 이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모로코의 신박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지금 도입을 하는데, 그 도입하는 나라들 보면 사실은 전부 다 반 러시아 국가예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유럽 국가들, 지금 협상 중인 세르비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다 반 러시아 국가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은 친러 국가지만 그래도 미국도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반 러시아 국가죠. 리비아 미국이 공 들이고 있죠. 뭐 북키프로스 여기는 이제 미국이 더 친한 남키프로스하고는 반대 국가지만 그래도 이제 이 터키하고는 또 완전히 한 나라다 마찬가지죠. 뭐 그 폴란드는 완전히 또 친미 국가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 편이 강해지는 게 좋으니까. 터키가 뭐 완전 원수지간은 아닌데 터키에게 정말 쫄쫄 굶길 정도로 제재할 필요는 있냐. 그 대신 우리 편이 강해지는 것은 뭐 인정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봐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맘이라고 하는 정밀 유도 공대지 폭탄, 그리고 터키가 자체 개발한 70mm 유도 로켓, 그리고 터키판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움타스 L,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는데, 이게 리비아,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이 세 곳의 전장에서 러시아제 방공무기 중에 최강이라고 자신들이 홍보하고 있고, 과거에 저도 속았던 그 판치르 S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전에서 증명이 되면 그것은 인정받는 것이죠. 미국제 정밀 유도 무기들이 걸프전에서부터 또 이라크전, 여기에서 그냥 뭐 화면까지 다 보여준 이런 쇼 때문에, 사실 뭐 그 쇼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성능 과시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듯이, 터키도 세 군데의 전장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뭐 박살을 냈으니까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무인기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터키 축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한미연합공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고성능 대레이더 미사일 AARGM-ER의 지대지 버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M142 하이마스에서 발사 가능한 RS, 즉 Advanced Reactive Strike Missile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연장형 AARGM-ER 대레이더 미사일이라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RS 미사일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종료된 연례 특수작전부대 산업회의, 일명 소픽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공개됐는데요. 고도로 모듈화된 AARGM-ER에 부스터 등 추가 장비를 달아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성능 대레이더 미사일로 소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노스롭 그루먼 측은 RS는 빠르게 진화하는 AARGM 계열 무기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연속이라며 복잡한 A2AD 환경에서 육상 및 해상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공격무기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RS는 SM-3 미사일에 사용되는 마크 72 부스트를 사용해서 공대지 미사일의 지대지화에 따른 사거리 감소를 보완했는데요. 이러한 부스트 덕분에 사거리는 최소 220km 이상, 비행 속도는 마하 2 수준으로 표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하이마스, 마크 41 수직 발사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고, 적의 레이더 방사 신호를 추적하거나 사전에 입력된 적 레이더 특성을 스스로 추적해 유도되는데요. 차세대 탄두 기술을 적용해 콜렉터럴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위력은 극대화했다는 것이 제작사 측의 설명인데요. 이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북한이 자랑하는 밀집 방공망,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적지로 전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ARGM은 함의 발전형이에요. 함의 특성은 적의 레이더 전파를 쫓아가죠. 그래서 레이더 전파를 가지고 항공기를 탐색해서 쏘는 지대공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게 함입니다. 그런데 함의 단점은 이렇게 날아가다가 저기 함이 날아오네 해서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물을 상실해버려.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이 AARGM을 만들었고, 이건 저기 레이더를 방사하고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레이더로 날아가고, 저기 레이더를 꺼도 사전에 입력된 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고, 함처럼 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아요. 이런 보완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AARGM-ER은 사거리가 더 연장됐죠. 그래서 AARGM은 한 150km 날아가고,
ER 버전은 한 180에서 200km 이상 이렇게 날아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AARGM-ER의 지대지 버전을 만든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이제 공중에서 슈퍼호넷들이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이었는데 그럼 뭐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해군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다영역 전투니까 아니 뭐 굳이 뭐 해군이 날아와서 할 필요 있어? 우리 군도 할 수 있잖아. 하이마스 있잖아, 하이마스. 이거 수송기에 실어서 탁 내려주고 거기에 쏘면 되잖아. 해서 하이마스라고 MLRS의 반 버전이죠. 하프 버전. 그 하이마스가 왜 MLRS의 하프 버전으로 굳이 갖고 다니냐? MLRS는 덩치가 크니까 C-130 수송기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하이마스는 C-130 수송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짧은 활주로가 있는 어디든지 내려줘서 하이마스가 내리고 거기서 들고 쏘고 또 C-130에 타고 이탈하고 이제 이러려고 하이마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마스는 MLRS에 들어가는 227mm 로켓 원래는 MLRS 12발인데 하이마스는 6발 들어가요. 그 자리에다가 이걸 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0km를 날아가게끔 만들었다는데 이 200km 정도를 날아가는 이 공대지 이 ARGM-ER 버전이 있는데 이걸 지대지 버전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더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에너지 때문에. 왜냐? 공대지 버전으로 쏘면 아주 높은 공중에서 지상으로 타격하니까 중력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전투기가 날아온 속도 에너지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가속해주면 아주 속도도 빠르게 날아가는데 지대지로 쏘면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거리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는 SM-3 그 SM-3의 부스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거리를 지대지임에도 불구하고 220km까지 날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휴전선에서 북한의 SA-2 미사일들 완전 휴전선에 쫙 깔려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선에 쫙 깔려 있고 해서 북한 전역에 SA-2 중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한 45개 포대가 깔려 있다고 하죠. 그거 사실은 뭐 평양 이남 휴전선에서 160km가 평양이니까 평양 이남에 있는 이 북한의 미사일 포대들 전부 다 그냥 미군이 다 때릴 수가 있죠. 특히 주한미군에 MLRS가 24대가 있거든요. 그 24대 중에서 뭐 일부 그러면 여기 MLRS에 한 12발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뭐 한 4, 5대라고 하도 뭐 48발 또는 60발 이 정도로 쏘니까 뭐 북한에 있는 상당 부분의 레이더를 지대공 미사일들 다 없애버릴 수 있죠. 슈퍼넷들이 안 와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이거 뭐 이게 보니까 A2AD 환경 이러니까 이제 이것도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해상을 봉쇄하는 또 군함을 향해서 날아가니까 군함에도 레이더가 있죠. 그러니까 군함도 뭐 다 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상 봉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아주 잘 때릴 수 있으니까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육군에도 MLRS가 있으니까 이걸 장착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는 이 MLRS나 하이마스는 센서가 없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없죠. 그러면 결국 협동 전투 능력, CEC 능력을 가지고 다른 탐지자산, 지휘자산이 이걸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조인트 스타즈가 없어요. 조인트 스타즈와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도입하면 우리도 MLRS에서 이 ARGM-ER 해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 그 SA-2를 공군 능력 빌리지 않고 우리 육군이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군도 조인트 스타즈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